자, 전면부 디자인을 보시면 일단 대형 그릴이 적용된 상태고 현대 로고가 크게 되어 있는데 뒤쪽에는 이제 전방 센서 때문에 이렇게 크기를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뭔가 너무 크다는 부분이 아쉽고, 근데 현대 로고가 조그맣게 위로 올라오고 이제 번호판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약간 G80 디자인으로 갔었으면 좀 더 강인한 모습이 보였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단자와 이제 U자 형태의 주간 조행 등이 포함된 상태고, 이제 아래쪽에 오시면 일단 턴 시그널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일자 형체의 턴 시그널이 들어오는데, 기본 옵션으로는 이거 거의 반 정도 길이의 면발광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스테레오 패키지를 넣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일자형으로 길게 LED가 들어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에어덕트 부분이 들어갔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크롬 라인으로 약간 날렵한 포인트를 준 모습이 보입니다. 사이드면을 보시게 되면 일단 18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간 상태고, 사이드 미러 쪽 오시면 이런 식으로 얇게 크롬 라인으로 포인트를 준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K7 같은 경우에는 되게 두텁게 나오기 때문에 날렵한 느낌을 못 받는데, 이거는 되게 얇게 나오기 때문에 날렵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 쪽 손잡이 오시면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데 크롬 포인트를 줌으로써 되게 날렵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제 스커트 부분에도 이렇게 똑같은 크롬 라인으로 되게 동질감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어램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좀 입체감을 준 후미 등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리어램프 아래쪽에는 이렇게 크롬 라인과 그랜저 레터링으로 오히려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후면부를 꽉 채워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되게 고급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또 이렇게 머플러가 좀 길게 나와서 오히려 뭔가 좀 꽉 채워준 느낌, 레터링과 함께 뭔가 꽉 채워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랜저 후면부 모습은 전체적으로 좀 멋있다, 고급스럽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랜저에 등급이 많잖아. 그렇지. 근데 이 차 등급 같은 경우에 어떤 등급인데? 2.4 가솔린 프리미엄 모델이거든. 2.4가 2.4가 좋은 게 일단은 혜택이 있어. 저공해 차량이라고 뭐 큰 혜택은 아니지만 세금 감면됐고, 그리고 이게 단점이 있으면은 3.0보다는 이제 소음이 조금 있다. 소음이 좀 있다고? 4기통이랑 6기통 차이기 때문에 소음이 조금 있다, 조금. 있다.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단종됐지만 2.2란 말이야. 2.2 그랜저 디젤은 연비가 한 20km 좀 나오고, 하이브리드도 한 21km, 22km 20km씩 나온다고? 나온다. 디젤은 좀 나오네. 물론 내가 타야 그 정도 나오겠지만 그 정도 나온다고 이제 카페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랑을 해놨더라고. 차를 많이 고민하다 그랜저 샀는데, 그랜저를 사게 된 이유? 처음에는 내가 그랜저를 안 봤어. 처음에는 K5 프로를 봤는데 K5를 살까 하다가 K5가 이제 바뀐다 하더라고. 그 페이스리프트 했지? 그래가지고 그냥 K5보다 그냥 뭐 프로 가격에 뭐 그랜저 깡통이나 K7 깡통을 사자. 깡통. 딱 했는데 또 사람이 욕심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K7이 좀 이쁘길래 K7을 봤지. K7. 보면서 내가 막 공부를 열심히 했어. K7하고 IG하고 K7을 딱 하려고 마음을 먹고 K7을 시승해봤어. 근데 생각보다가 차가 좀 별로더라고. 진짜? 시승을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접고, 깨끗하게 접고 사람 단칼에 접을 줄 알아야 되거든. 딱 접고 IG를 딱 이제 사촌 누나 차가 IG라서 딱 시승을 해봤지. 야, 이거 IG가 처음엔 이제 여기 내비게이션이 탁 튀어 올라오는 거 보고 이거 뭐 진짜 흉물스럽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주행하다 보면은 밑에 있는 것보다가 훨씬 편하다. 근데 이거 플로핑 타입이고. 그렇지. 근데 내비가 너무 밑에 있으니까 맞다. 시야를 내려야 되니까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 그렇지. 여기랑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 별 거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현대에서는 칭찬해 줄 만하지. 플로핑 타입이 괜찮다 이거지? 엄청 좋아. 또 하부가 내가 마음에 들더라고. 하부 이제 하체, 서스펜션. K7이 이거보다 조금 말랑말랑하거든. 서스펜션이. 그래서 커브에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나는 커브를 중요시 생각한단 말이야. 커브가 좋아야 돼. 갑자기 싹 피할 때도 커브가 좋아야 싹 피하지. 아니면 막 차량에 꼴박 본단 말이야. 그걸 중요시하게 생각했지. IG는 그게 딱 됐더라고. 그랜저가 현대에서 지금 가장 잘 만든 차라고 말하는 게 알버트 비어만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현대 사장으로 왔어. M 시리즈 만든 사람이거든. BMW. 그 사람이 와서 그랜저를 출퇴근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게 IG란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타면 탈수록 만족하고 있지. 연비에 대한 생각은? 연비에 대한 생각은 자 2.4를 잘 샀다 생각하거든. 왜냐하면은 그 전에 2.7 TG를 탔었는데 2.7 TG 진짜 잘 뽑아봐야 한 11km 뽑았단 말이야. 잘 나와봐야? 근데 이거는 이제 고속 주행하면 한 18km까지 나오고
시내 주행 뭐 못 나오면 8km. 8km. 그다음에 시내랑 이제 고속 같이 하면은 한 15km까지. 일반인들이 하면은 뭐 한 11km, 12km 나오지만 내가 하면은 그 정도 나온다는 거고 여러분들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카페에도 올렸거든. 연비사랑 카페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현대 관계자 아니냐고 하길래 나는 뭐 아이라겠지. 나는 그냥 내 컨트롤이 좋으니까. 아 근데 그 정도로 또 연비 관리를 또 철저히 했을 때 나오겠네. 아 그렇지. 그냥 연비 뽑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뽑았고. 평소에 좀 빨리 달리면 얼마 정도 나오는데? 내가 방금 이제 구미를 갔다 왔는데 60km 정도를 운행했을 때 거의 이제 연비 주행 안 하고 한 연비 10km 주행. 나오더라. 10km. 아 연비 중에 안 하면 거의 10km? 10. 아 그럼 표준 연비보다는 확실히 적게 나오네. 완전 진짜 그냥 부항 이렇게 갔으니까 좀 급해가지고 완전 진짜 똥연비로 갔거든. 이게 2.4 가솔린이지만 연비 자랑 카페에 보면은 연비를 자랑해 놓은 게 있단 말이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뭐 시내 주행해도 한 18km 나오더라고. 와 시내 중에 18km 나온다. 하이브리드가. 디젤 같은 경우는 뭐 한 17km 막 비슷하게 나오는데 디젤은 이제 소리가 커서 별로지. 이제 근데 19년으로 오면서 이제 그랜저 디젤이 사라졌어. 이게 18km 나오니까 3.0은 그래도 한 뭐 16km, 17km 나오면 많이 나온 거고. 그 하이브리드나 디젤은 20km 나오지. 20km. 아 근데 이거 보고 또 태클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치. 내가 했을 때 20km란 말이지. 그치. 다른 사람 일반인들이 했으면 한 18km. 18km? 아 디젤 하이브리드가. 그렇지. 주행 능력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거 주행성은 내가 사자마자 입증을 했거든. 이거 부산에서 차를 가지고 왔어. 내가 직접 몰고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는 차가 달리면 안 되잖아. 그치. 좀 길들이기 해서 달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전에 차를 타듯이 밟았어. 근데 계기판을 보니까 160이더라고. 160 간 줄도 몰랐어. 그만큼 정숙하고 주행성이 좋지. 그리고 커브 같은 경우에도 원래 내가 TG를 탔거든. 그랜저 TG를 타고 커브를 돌면은 커브 돌 때마다 막 울렁울렁거리고 방지턱 넣을 때마다 울렁울렁거리고 그래서 너무 싫었어. 커브로 돌았을 때 만약에 TG 같은 차로 60km로 돌 수 있으면은 이거는 한 80km까지 가능하지 않나. 아 80km까지. 더 나아가서 유턴을 하는 경우에도 뭐 TG 같은 경우는 섰다가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치. 이거는 뭐 운전 실력만 된다면 한 180까지는 가능하거든. 180m? 웃는 거 같은데 지금 보여줄까? 아니 지금 한번 보여줄까? 그 정도 주행성이 있다는 거지. 커버링 할 때는 뭐 쏠림이라든지 그런 거 못 느끼나? 쏠림이 거의 없다 보면 되지. 거의 없다. 아 진짜 좋아 이게. 그것 때문에 커브로 돌 때도 내가 안정감이 있다. 그다음 뭐 차랑 내랑 무라일체 경기 정도? 진짜 내가 차 진짜 그 정도로 느꼈다 처음에는. 아 진짜? 시트도 이게 좀 잘 잡아주네. 아 근데 이 정도 꽉 잡아주는 느낌이면 커버링도 더 괜찮을 것 같다. 좋지. 내가 지금 차가 없거든 여기. 차가 없으니까 순간 가속 능력이나 뭐 브레이크 능력 이런 거 한번 볼게. 오케이. 아 깔끔하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순간 가속력 방금 내가 밟았는데 오. 120 좀 넘어갔거든. 못 봤나? 아 니는 지금 HUD를 못 보니까 그런 거야. 딱 120 넘어갔는데 브레이크 밟자마자 2초 정도 됐을 때 30km까지 떨어지더라고. 야 근데 브레이크 방금 밟았는데 순간적으로 앞으로 쏠리게 했는데 거리? 제동 거리가 얼마 안 되네. 이게 쭉 안기네. 미쉐린 타이어. 미슐린 타이어. 그럼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잖아. 그러면 뭐 뒤에 있는 사람이나 앞에 있는 사람이나 어. 내 같은 경우는 대비를 하지만 대비를 못 한다고. 그치, 그래서 쏠림이 그치. 더 크다고. 이렇게 팍 이렇게 된다고. 와 근데 그만큼 급브레이크 밟았는데 이만큼밖에 안 나온 거면 아 깔끔하지 이 정도면. 좀 안정감이 있네 그래도. 그렇지. 이게 바로 서스펜션과 브레이크와 타이어의 조합이지. 야, 씨. 깜짝 놀랐네. 진짜 카메라 헤딩할 뻔했다, 방금. 이 옵션은 꼭 넣어라. 추천, 옵션.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 내가 생각하는 옵션은 HUD라고 있어. HUD가 뭐냐면 이제 이 앞에 유리에 이 속도 계기판이랑 뭐 내비게이션, 각종 도로의 정보 같은 게 나오거든. 이게 처음에는 조금 거슬려. 거슬린다고? 처음에 여기 없다가 있으니까. 근데 나중 되면은 이거 없으면 차를 못 할 정도로 편하다. 그 정도로? 이게 있으면 계기판을 안 봐도 되거든. 밑으로 시야가 갈 필요가 없거든. 여기서 정보가 다 나오니까. 이 계기판을 위로 올려놨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 옵션 꼭 넣으면 좋겠다. 이건 진짜 필요하다. 그리고 스마트 센스라고. 스마트 센서? 앞에 사람이 티 나오면은 브레이크 자동으로 잡고 차선 유지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게, 내가 또 차선 유지 이런 거 타다가 안 타는 걸 타보니까 뭔가 조금 불편하더라고. 왜냐하면은 이제 커브길에서 이게 기본으로 잡아준단 말이야. 그렇게 이게 시내 주행에서는 꽉 잡아주는 느낌은 없어. 너무 꽉 잡아버리면 사람이 좀 당황할 수도 있다. 너무 이게 간섭이 심하면 꺼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켜는 게 편하더라. 켜는 게 편하다고? 손만 얹고 있으면 알아서 내가 뭐 힘을 한 100을 줘야 된다.
하면은 그냥 50만 줘도 되니까.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풀 오토라고 어. 완전 아예 다 오토거든. 나는 뭐 이게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다고. 예. 썬루프는 흰색 차에 있으면 이뻐. 이쁘지. 이쁘긴 이쁜데 그렇게 크게 활용은 하지 않는다. HUD 빼고 썬루프 넣을 바에는 어. 썬루프를 빼고 이제 HUD 넣는 게 낫다. 더 낫지. 어. 카페에서도 그렇게 다 말하더라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편하나 했는데 써보니까 알겠더라. 하고 이거 있으면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뭐 안전에도 그 위험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 그치, 아무래도 이게 강철을 좀 빼니까. 원래 여기 철판이 4개 들어가는데 어. 1개만 들어가니까. 스마트 센서가 어떤 거냐면 지금 차가 없으니까 한번 보여줄게. 어. 자, 내가 손을 떼도 이제 컵으로 돈다고. 자동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싹 돈다고. 앞에 봐. 이 커브잖아. 차가 오든 난 쫄지 않아. 왜? 틀어주거든. 약간 쫄았다. 약간 쫄았다. 약간 쫄았다. 약간 쫄았다. 앞에 약간 좀 근데 그 커브 같은데. 이제 스마트 센서가 요런까지 잡아주지. 내가 손을 떼도 근데 이 커브를 싹 지가 알아 돌리는 거 보이지? 싹 말아. 좀 됐다. 씨. 다시. 괜찮은데. 이제 그랜저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후회 없는 선택이 있을 겁니다. 그랜저 사십시오. 광고가. 그랜저는 다른 사람들 이제 내가 유튜브도 많이 봤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K7이랑 가장 많이 비교할 거야. 그치. 근데 모든 영상에서 K7을 칭찬하는 영상은 뭐 약간 디자인면 말고는 없었다. 그랜저가 이 가격대에 비해서 진짜 잘 나왔지. 가격 대비해서. 진짜 거의 뭐 내가 아우디도 타보고 벤츠도 타봤지만 그 정도 성능까지는 못 가겠지 당연히. 그치. 근데 거기에 버금갈 정도가 된다. 이 가격에 이 차를 뽑을 수도 없고 가성비가 짱이지. 가성비가 좋은 차. 가성비가 좋다. 또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으면은 깡통이 중대형 대형 세단 치고는 옵션이 너무 안 들어가 있다 해야 되나? 일부러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한 현대의 수작이 아닐까? 그런 거 있잖아. 기본으로 LED 이런 거나 밑에 깜빡이 이런 거나 대형차 치고는 깡통이 옵션이 너무 없다. 대형차 치고는 깡통 옵션이 너무 없다. 그렇지. 조금만 더 넣어줬으면. 그게 살짝 아쉽다 그러네. 그리고 이 차가 싸지만은 조금만 더 쌌습니다. 그럼 깡통 나오게 되면 옵션을 넣게 되면 엄청 또 이렇게 돈이 많이 빠지겠네. 기본 베이스가 깡통 베이스가 기본이기 때문에 주행 성능은 똑같을 거거든. 옵션으로 뭐 스마트 센스 이런 거만 없을 뿐이지 똑같아. 그래서 그랜저 깡통 좋긴 좋은데 깡통이지만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뒷자리 승차감 어떤데? 이게 썬루프 때문에 이게 좀 헤드룸 공간? 볼륨감이 이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에는 이렇게 볼륨감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딱 머리 부분만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렇겠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키가 이제 180 기준으로 180 기준으로 살짝 조금 머리카락이나 이런 게 조금 다인다. 이거 좀 이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 조금 이제 위가 살짝 좀 다인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아마 이 중간에 타면 100% 다이겠지. 그럼 중간에 못 타겠네 어떻게 보면. 중간에 좀 이렇게 좀 꾸부정하게 타지 않을까 좀 그런 느낌이 들고 이 옆에는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딱 4인승이면 이제 좀 알맞지 않을까. 이게 진짜 4인승이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3명 타면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 좀 많이 곤욕을 좀 치를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전에 급커브라든지 뭐 이런 거 했을 때 쏠림은 없어. 이렇게 쏠려가지고 이제 막 머리가 일로 막 닿여서 막 쏠려가지고 하는 거는 없고 그래도 좀 잡아준다는 느낌? 승차감은 2명 탔을 때 기준으로 180 이하가 탔을 때 괜찮다. 넉넉하고 괜찮다. 라는 거. 3명 타면 이제 좀 비좁다. 3명 타면 좀 좁을 것 같아. 그럼 뭐 다리 쪽이나 그런 데는 괜찮나? 다리는 좀 넉넉한 것 같아. 다리는 좀 넉넉한 것 같아. 많이 넉넉하네 그래도. 넉넉해. 안 불편해 이거는. 근데 이제 여기가 이렇게 볼륨감이 있으니까 여기 볼륨감이 있으니까 위에도 좁은데 여기 볼륨까지 있으니까 목 꼬부정하면서 무릎까지 이렇게 올라타야 되는 이제 각이 나오니까 3명 타기에는 조금 아니고 그냥 2명 타면은 진짜 편하게 좀 갈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썬루프가 있으면 안 좋은 게 차가 좀 밑으로 이게 천장이 낮아진다더라. 진짜. 원래 칠판인데 이거 유리로 하고 이 밑에 뭐 모터 넣고 막 있어가지고 카드라 통신. 근데 맞잖아. 이거 봐라. 뒤에 보니까 맞지? 맞아. 여기 이렇게 볼륨. 원래 이게 올라가야 돼. 이거 모터 들어가 있나? 카드라 통신. 여기도 좀 다요. 조금 다요. 한 180 한 5 정도 타면 좀 다이지. 다이겠네. 180 넘어가면은 여기는 100% 다요.
180 이하면은 안 될 것 같아. 뒷좌석을 약간 눕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눕힐 수 있으면. 어. 그래, 전동이랑 그런 거 없잖아. 없지. 이게 조금만 눕히면은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눕힐 수 있으면은 아, 지금 살짝. 조금만 더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 지금 허리가 공간이 이렇게 비면 이제 불편한데 어.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눕힐 수만 있으면은 그래도 여기도 확보가 되고 좀 더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SUV가 좋은 게 저거지. 뒤를 눕힐 수 있어서 뒷자리 진짜 편하다. 그럼 지금 살짝 뭔가 좀 아쉽다는 거네, 그러니까. 뒤는 조금 좀 나도 아쉬웠어 탈 때마다. 지금 네가 자전거랑 오토바이 앞바퀴 잘 들잖아. 잘 들리지. 아, 이것도 들 수 있나? 이거 보여줄까? 아 이게 들 수 있긴 있는데. 들 수 있다고? 들 수 있지. 있는데 뒷범퍼가 깨질까봐. 아 뒷범퍼 깨질까 봐 앞바퀴를 못 이거 들. 물어주면 하지. 아 뒷범퍼 물어주면 한다고? 물어주면 하지. 이거 내가 좀 사람들한테 안 가르쳐 주는데 위험해서 앞바퀴 드는 방법은 좀 빨리 달려야 돼. 빨리. 한 180km 달리다가 본넷을 여는 거야. 그러면 이게 공기 저항 때문에 탁 해서 팍 열리거든. 앞바퀴 싹 들리지. 그러니까 이건비랑 이제 위험 수당하고 좀 위험하네 이게. 위험 수당이랑 이제 범퍼 비하고 이제 앞범퍼 이거 본넷 날아가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비용 청구할게 내가.